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도료는 라카, 아크릴, 에나멜을 사용합니다. 같은 신너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제 휘발성이나 속성별로 세 가지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라카, 아크릴, 에나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표는 설명을 하기 쉽기 위해 만들어 놓은 표이고요. 맨 왼쪽 라인은 이제 아래 바탕색을 이제 표시하고 있고요. 맨 위에 라인은 이제 그 위에 올리는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에서 삼각형은 같은 도료끼리 만나는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같은 도료끼리 만나면은 이전에 있던 색을 녹이거나 섞여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붓질을 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는 그런 표시고요. 그 다음에 X 표시는 그 바탕색 위에 그 색을 올리게 되면은 색을 지워버리거나 색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그런 표시고, 동그라미는 바탕색 위에 그 속성의 도료를 올리면은 괜찮다는 표시입니다. 자, 라카 위에는 아크릴과 에나멜을 올려도 되는데요. 하지만 아크릴의 경우 라카를 위에 올리지 못하고 에나멜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나멜은 아크릴과 라카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카가 아크릴과 에나멜을 녹이기 때문인데요. 라카, 아크릴, 에나멜이 상위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휘발성이 강하고 약함으로 나누어진 도료들을 사용해서 부분 도색이나 워싱이라는 닦아내기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분 도색과 워싱에서 꼭 다른 도료만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신너라는 유성 미디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워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 여러 가지 속성의 도료를 같이 사용해서 작업의 효율을 높이자는 말입니다. 라카만으로 작업을 끝낼 수도 있고, 아크릴만으로도 작업을 끝낼 수도 있으며, 에나멜만으로도 작업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카로 주 도색을, 아크릴로 부분 도색을, 에나멜로 먹성과 웨더링을 줘서 효율적인 작업을 하자고 말합니다. 마감재의 경우 마지막에 라카를 사용해도 되는 이유는 건조된 작업물 위에 스프레이로 얹어두듯이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로 물리적인 충격이 생길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마감재를 뿌리고 만지시면 이전의 작업이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재를 뿌리고 나서 만지시면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래서 불안하시면은 수성 탑코트라는 것을 사용하시면은 비교적 안전한 마감재 뿌리기가 되고요. 명심하셔야 할 것은 무슨 도색이든지 완벽이란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도료는 플라스틱 중에서도 PS라는 재질의 플라스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PS는 타미야의 PS 캔 스프레이 시리즈와는 다릅니다. 플라스틱의 종류를 뜻하는 PS와 캔 스프레이 종류를 뜻하는 PS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타미야 캔 스프레이의 PS는 RC 바디, 폴리카보네이드, 즉 페트병과 같은 재질의 도색을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프라모델의 도색을 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프라모델에는 PS 재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ABS, PE, PP, 나일론 천, 다이캐스트라고도 불리는 메탈 부품도 쓰이고 있는데요. 각 소재에 맞춰진 프라이머를 사용하면 도색은 가능하지만 완벽한 도색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라모델의 도색은 도색 후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나온 도료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격이나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ABS 소재의 경우 움직이는 내부 프레임에 쓰여서 아무리 잘 도색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도색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을 먹지는 마세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도료인 만큼
조심만 한다면 도색이 벗겨질 일이 없고, 도색이 벗겨지면 치핑이라는 실제 도색이 벗겨진 웨더링이라고 우기면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도색 작업을 순조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본 도색은 프라이머로 바탕을 만들어 주고 주색을 칠합니다. 프라이머를 뿌리는 이유는 도색이 잘 먹는 바탕을 만들어 주고 부품의 색을 없애주고 부품의 투과성을 없애서 부품을 통과한 빛이 발색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두운 색이나 칼라 메탈릭의 경우 프라이머 위에 바로 뿌려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밝은 색의 경우 주색과 프라이머 사이에 발색을 위한 바탕색을 추가해 줍니다. 바탕색으로는 화이트를 뿌려주면 쉽지만 이질감이나 발색을 위해 화이트에 칠하려는 색을 약간 섞어서 칠해 줍니다. 골드와 실버 같은 경우에는 바탕색으로 블랙을 뿌려주도록 합니다. 오버코팅을 한다면 실버와 골드 위에 클리어 컬러가 추가됩니다. 블랙에 들어가는 부품과 실버와 골드가 들어가는 부품을 같이 작업해서 실버와 골드를 추가하고 실버와 골드 중에서도 클리어 컬러를 종류별로 올려서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순조로운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작업하려는 부품이 어떤 과정으로 도색이 되는지 알고 계획을 세운다면 군더더기 없는 빠른 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도색 작업에서 절제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아마추어와 고수의 차이는 마무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마추어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마지막에 망치는 경우가 있지만 고수의 경우 중요한 순간 절제를 하고 합의점을 찾으면서 깔끔한 마무리를 합니다. 아마추어는 언제 어떻게 끝날지 가늠을 하기 어렵지만 고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색을 칠하시더라도 마감이 잘 되어 있다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라모델은 이미 원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색만 잘 칠해도 그럴듯한 작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프라모델이란 그런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천천히 작업을 하시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도색 작업은 먼지와의 싸움입니다. 도색을 하시면 무진실이 아닌 이상 반드시 먼지가 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먼지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 환기, 세척입니다. 매일같이 청소와 환기로 먼지를 없애주시고 작업 시에는 스프레이 부스를 틀어서 먼지를 빨아들이도록 합니다. 도색 작업 중에 달라붙은 먼지를 제거할 핀셋과 청소도구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업 중간이 힘들다면 도색이 마르고 나서 사포 혹은 신너를 사용해서 부품의 먼지를 작업해 주신 다음 재도색을 추천합니다. 이때 사포를 사용한다면 부품을 다듬을 때처럼 굵은 방수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운 방수부터 시작해서 굵은 방수로 내려갑니다. 제가 고운 방수로 해서 이걸로 안 되네 했을 때 한 단계 낮은 굵은 그런 방수로 내려가는 거고요. 굵은 방수부터 시작하면은 작업이 많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1000방 정도의 사포를 사용해서 혹은 2000방 정도의 사포를 사용해서 표면만 살짝 사포 작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고운 방수, 숫자가 높은 고운 방수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부품과 도구는 항상 세척을 하고 작업을 하는 손과 우리의 몸에서도 먼지와 유분이 나오기 때문에 세면과 도색 보호 도구로 작업물과 나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초보자의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다면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동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추천, 즐겨찾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